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상목 탄핵 청문회가 16일 개최됨에 따라 최상목의 저승사자 통계왕 슈퍼초선 김영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단독 민주 최상목 저격수 법사위로 부른다. 경제통 김영환 임광현 의원 거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청문회를 대비해 기재위 소속의 김영환과 임광현을 법사위원과 원포인트 사보임하는 방침을 세웠다. 어떤 의원이 교체될지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직후 최상목 탄핵 표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민주당은 다시 법사위로 회부하여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 했습니다. 최상목 스스로가 탄핵 발의가 더 나았다고 할 정도로 이번 탄핵 청문회에서는 최상목 본인뿐만 아니라 한덕수를 비롯해 윤석열까지 각종 비리들을 비롯해 12.3 내란의 설계를 들춰내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와 상임위에서의 최상목과 김영환 의원의 질의응답 영상을 골라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융성 채무 대형자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기재부 자료가 이래요. 네? 이 숫자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34.3조 원이 세수 펑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29.6조 원이었어요. 장관님, 이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29.6조 원도? 저희가 또 그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4, 4분기는 하여튼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발 세수 재추계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심정입니다. 또 이 세수 재추계마저 기재부가 또 틀리면, 근데 29.6조 원을 가져왔을 때, 그리고 국세대비 현황을 봤을 때 걱정돼요. 기재부 또 틀리나? 지금 몇 번을 틀리나?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한테 자금이면 자금. 어떤 자금일까?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네.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는 보셨어요. 예비비란 말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제가 보셨어요. 재정자금의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네. 예비비는 보셨어요?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관리 특경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달라.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 혹시 밑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전 모릅니다. 비상겸 전에 그 당일날 네. 국정원이 예비비 가져갔어요. 뭐 신청서 내역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당일날 기재부는 예비를 국정원이 줬어요. 뭐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거라 보고요.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를 향한 박은정 의원의 활약상은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국힘 송석준의 허튼 발언에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과 탄핵 소추안이 또 이렇게 버젓이 이곳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네. 이어 국힘을 향해 이렇게 강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지금 헌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는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 우리 거기 왜 의원들이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럼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죠.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도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해준 보훈으로 법제처장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제대로 보좌하지, 내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취지를 답변을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의원님,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않았. 3개월 전에 안 하는 이유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과해요. 이상입니다. 이어 이완규는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의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거를 쭉 들으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전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그걸 가지고 질문을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제처장으로서 보좌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자. 제가 언제 개인적인 질문했습니까? 자, 마무리해주고요. 본인이 사퇴하고 고사하는 거예요. 자, 네, 됐고요. 잘 윤념하겠습니다. 진짜 내란을 법제처장으로서 네. 없습니까? 많은 재판관 임명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유기의 공범이에요. 직무유기의 공범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대처 왜 바꿔요?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공수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 있습니다. 다음 위헌 위법 불법 행위가 많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과 해동으로 휴대폰을 폐기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많은 위헌 위법 행위에 법제처장으로서 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은혁 미임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직무유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휴대폰을 폐기하고 비상계엄 당시에 가족을 외국으로 출국을 시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고 비번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하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비번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공범 여부, 직무유기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밝혀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